우리는 소셜미디어로 나를 표현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더 넓은 세상과 만납니다. 이때 우리에겐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을까요?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고 선언합니다. 우선 토론과 게임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소셜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디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 검색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소셜미디어에 따른 문제를 찾은 후 토론과 투표를 통해 해결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나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스팸 신고해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예방 캠페인을 해요. 나의 개인정보를 아무데나 올리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요.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어른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사이버불링 예방 캠페인을 해요. 나의 적절한 영상을 봐요.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봐요. 욕설이 들어가지 않는 영상을 봐요. 거짓 정보가 없는 영상을 봐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데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걸 포함시키고 어떤 걸 뺄까를 그 스마트폰 설정 자체에서 좀 조절을 해주면서 자기 개인정보를 좀 가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도 내가 소중하게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자기 정보는 되게 엄청나게 신경 써서 올리는데 남의 사진은 또 막 올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개인정보만큼 친구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줄일 수 있다. 이 말이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건너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처를 받는 한 사람이라는 걸 잊게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너에게 어떤 피해를 줬어, 넌 이거 물리적으로 피해받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온라인에서의 소통과 만남 같은 것들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버불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기록을 싹 없앴을 경우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이 친구들 말해준 것처럼 뭐 잘 캡처를 한다든지 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개인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좀 내가 믿을 만한 어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됐을 때 그거를 어른들한테 혹은 또 선생님한테는 특별히 또 이야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고자질하는 친구로 또 이제 낙인이 찍혀버릴까봐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부모님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랬는데 하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얘기할까봐 피해자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격자가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불링은 1대1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1대4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목격을 했을 때 피해받은 학생을 좀 다독여주고 가해하는 친구들을 말려주고 이게 상황이 좀 너무 퍼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센터라든지 어딘가에 이야기를 해줘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걸 수면으로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괴롭힘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를 아이들이 훨씬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 예방하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너 하지 마,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난 이런 데서 상처받았어, 이러는 건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다가올 것 같거든요. 유튜브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영상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나이에 적절한 영상일까 이게 그런 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채널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올리는 영상을 계속 봐도 될 것인가? 만약에 난 보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은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안 좋은 말을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상처받은 표현이 있었다면 친구들하고 혹은 어른들하고 난 이런 건 상처받았는데 상처받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같은 것들을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영상이나 말들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른 것도 좀 찾아봐서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에게 추천해주는 영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추천 영상보다는 직접 검색해서 찾아서 보는 영상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고 그 기준을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뭘 볼지를 딱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는 게 좋다라고 말해준 거랑 똑같이 내가 영상을 만들 때도 나쁜 말이나 욕설하지 말고 거짓 정보를 넣지 말자 이런 거는 제작자로서의 어린이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